그들의 심리입니다. 불안한 세상 비춘 범죄 심리 콘텐츠라는 주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기 때문인지 참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범죄 심리 프로그램이 방송가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뭐 범죄 심리 프로그램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어요. 교수님께서도 좀 즐겨 보시나요? 즐겨 보죠. 특히 영화를 보죠. 드라마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또 빠지면 이게 또 놓치면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바쁘고 이러면 저는 이제 주로 영화를 통해서 이제 범죄 스릴러도 많이 보는데 요즘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나 이런 시장에서 네. 이 범죄 스릴러들이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내면 이런 부분을 본다는 느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라는 걸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는 드라마 중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종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프로파일링을 처음으로 태동하고 치밀하게 과감하게 또 그 프로파일링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부분 이제 시청자들도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죠. 프로파일링이 뭐지? 잘 몰랐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뭐 프로파일링 하신 분들이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뭐 추리극이나 아니면 수사극이나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는 뭐 이렇게 연애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사건을 만들어 놓고 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프로파일링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함께 해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드라마의 인기를 끌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시청률을 보니까 수도권 기준으로요 시청률 7.6%, 와. 2049는 4.2%, 분당 최고 시청률이 10.9%까지 올랐다. 이 정도면 최근에는 굉장한 인기죠. 엄청난 인기예요. 한 3%, 4%만 돼도 사실은 시청률이 높은 거거든요. 요즘 왜냐하면 TV로 안 보고 전부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근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시청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이 범죄 스릴러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스토리 자체가 되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탄탄하다고 하는 것은 시청률을 본영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느슨해지거나 또 문맥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잘했다는 것이고 그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범죄 스릴러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에요. 그렇죠. 그걸 놓칠 수가 없거든요. 보다가 화장실을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계속 빨려드는 거죠. 이게 너무 막 긴장도가 높아지면 계속 몰입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어떤 어떤 긴장감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계속 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루즈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가면서 스토리 전개도 규모 있게 되지만 긴장감 자체가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숨통을 틀어쥐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드라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그냥 꽉 붙잡고 가는 거죠.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드라마 만든 분들 되게 저는 이 스토리 전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넘치게 하는 이 어떤 방식 이런 방식들이 결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람의 악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대부분의 드라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악의 심판받고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걸 기대하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징벌하고 또 뭔가 처벌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드라마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전개도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면서 우리 사회의 나쁜 부분들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정의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게 된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인기 있는 드라마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드라마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예요. 소년 심판 빼놓을 수 없겠죠. 매 화가 굉장히 좀 내용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는데 김혜수 씨가 극 중에서 이제 읊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말이 참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소년 심판 혹시 보셨나요? 보진 못했어요. 늘 물어보니까 제가 보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진 못했고 짧게 잠깐만 봤는데 이 말도 저는 아까 읽어주신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약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뭔가 이슈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게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이면 영 변호사 잘 아시지만 그 촉법 소년 그 나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너무 옛날의 기준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사실 청소년들 저도 뭐 아이 키우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커나가는 속도라든지 정신 상태가 우리보다 이렇게 성숙하는 속도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법을 만들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 양상 자체가 예전에 폭력배들이 했던 양상을 따라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철제 의자, 그렇죠. 뭐 쇠파이프. 굉장히 잔혹하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촉법 소년의 나이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범죄를 하면서도 그걸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감옥에 안 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문제가 풀려날 거야. 그걸 너무 풀려날 잘 거야. 알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누구도 사실은 이 문제에서 왜냐하면 너무 찬반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으니까 교화의 영역이냐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고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정말 아닌 케이스도 있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뀌지도 않는 상황인데 드라마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나 이랬을 때는 뭐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이 예를 들면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준 자체가 그만큼 논의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가 너무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슈든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든 아니면 혐오의 문제든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드라마로 나오는 것 자체를 대단히 터부시하고 그렇죠. 못하도록 만들었던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도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지만 누구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실제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동의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사회적 이슈를 끌어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보니까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만든 거잖아요. 네. 주간 탑10에서 3월 첫 주, 그러니까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비영어 시리즈 부분 글로벌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크게 인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190개국 사용자들이 한 주간 총 4,593만 시간을 시청을 했고요. 2위를 했던 드라마 아주 큰 차이로 1위를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회인데 이 이슈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는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불만의 내용들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뭐 드라마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범죄 실화물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실화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너무 좀 흥미 위주로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돼 있는 범죄, 실제 있었던 범죄는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름을 붙여서 이제 보통 법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그 피해자가 아직도 생존해 있고 또 생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은 잊혀지길 바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렇죠.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고 이름은 바꾼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저건 어떤 사건이라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 이슈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그 피해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거나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관심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는 요소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첫째는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는 이유가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건 어느 정도 시청률을 보장받아요.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가 됐고 이슈가 논란이 되니까.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시청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사실은 요인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모티브를 가져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가깝게, 그러니까 아주 그 근사하게 묘사되는 것은 피해야 돼요. 그래야 피해자, 생존에 있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모티브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잖아요.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발전이 나오면 스토리를 좀 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하면 모티브 자체는 가져오지만 누가 이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사건이 어느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피하면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어떤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게 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양한 범죄 심리 콘텐츠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